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우리 지역 소식을 살펴보는 주말 뉴스 시간입니다. 부천 지역 오랜 현안 가운데 하나인 상동 특고암 논란의 매듭이 드디어 풀렸습니다. 지난 수요일 한전과 부천시 그리고 주민들이 갈등을 매듭하는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정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민 건강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깊이로 송전선을 매설하고 전자파가 측정될 경우 차단 시설을 설치한다. 부천 상동 특고암 논란이 드디어 5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당초 주민 요구한 대로 한전과의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지역 정치권, 주민들이 나서 협의에 물꼬를 튼 겁니다. 30m 밑으로 파서 34만 5천 볼트의 이 송전선을 깔아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그 주민이 그대로 받아들이신 겁니다. 우리 건강과 우리 안전은 우리가 보호해야 되겠다. 주민들이 고생하셨지만은 결과는 좋게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늦어도 오는 2027년까지 34만 5천 볼트의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한편 전력군의 전자파 실태 조사를 부천시와 한전, 주민들이 공동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사를 통해 전자파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을 때 차단 장치, 이른바 차폐 시설을 마련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오랜 기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던 한전도 협약에 동의했습니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오늘 서로가 이해하는 가운데 사업을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이나 이런 문제는 양보할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됩니다. 한전은 과거 부천을 비롯한 서부 권역에 추가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경기도 광명에서 인천 부평까지 17.4km 구간에 초고압 송전선로를 매설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한전이 공사비 등을 이유로 부천 상동부터 부평 삼산 지역을 통과하는 2.5km 구간에는 지하 8m 깊이로 전력구 터널을 추가하겠다고 계획했기 때문입니다. 고압선이 지나게 될 구간에 상동 일대 학교 10여 곳과 통학로가 있어 문제는 심화됐습니다. 저희 애들이 다니는 학원 앞으로 지나가고 학교 앞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아이들은 그걸 받아들였을 때 이제 정말 소아백혈병이나 암에 걸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지역 반대는 점차 격화하면서 부천시도 한전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수차례 패소했습니다. 긴 싸움이 이어지는 동안 협의체 구성원도 여러 차례 교체되며 주민들은 지쳐갔습니다. 95% 이상이 주거단지인 부천 상동 일대 주민들은 이제서야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이곳 부천 상동 일대에서 오랜 시간 끌어왔던 특고암 논란이 극적으로 해결되면서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협상 막바지 과정에서 일주일 만에 지역 주민 3,800여 명을 포함해 4,000명 이상 서명이 모였습니다. 5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대책위도 제가 3번째 하는 거거든요.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많은 취소가 났다. 그러면 차폐 장치도 해주는 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해법을 찾지 못했던 부천 특고암 논란이 극적 협상으로 타결된 상황. 한전은 앞으로 부천시가 소송 구간에 대한 인허가를 승인하면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이르면 올해 9월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최근 인천시가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에 실패했죠. 이에 지역 시민단체는 인천시의 공공의료 철학 부재가 원인이라며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요. 시민단체는 인천시에게 제2 인천의료원을 포함한 구체적인 공공의료 확대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29일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실패의 원인은 박남춘 인천시장과 인천시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에 도전했던 인천시.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 표 차이로 대구를 포함한 경북권에 밀렸습니다. 이에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대구시는 모든 정치권과 지역사회가 제2대구의료원 건립을 약속하는 등 사생결단의 의지로 유치 전에 임한 반면 인천시는 아무런 대응책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인천시는 서울대병원 분원을 영종도에 건립하고 그곳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유치하겠다는 불가능한 전략만을 고수했다며 감염병 전문병원은 기존 병원을 증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는데 인천시는 이런 공모 내용조차 파악 안 된 초보 행정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인천시 공공 병상수 전국 최하의 수준입니다. 이 모든 책임은 시정을 총괄하고 있는
박남춘 시장의 시정 철학, 공공의료 철학의 부재가 그 핵심적인 원인입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를 위한 구체적 계획과 제2인천의료원을 포함한 공공의료 확대 방안을 밝혀줄 것을 인천시에게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와 국립대병원 유치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1월 감염병 관리과를 신설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질병관리청에서 수도권의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 지정을 추진하는 만큼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동두천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동두천 자원봉사센터가 센터장을 부적절하게 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센터장 임명권을 가진 사람은 센터 이사장인 동두천 시장인데요. 동두천시의회는 센터 이사장을 민간인으로 바꾸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동두천 자원봉사센터장 채용 공고입니다. 지방 별정직 5급 상당의 급여, 연봉 약 6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채용 인원은 1명입니다. 4가지 응시 자격 기준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응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령 제한은 20세 이상 만 63세 이하로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센터장 채용 당시엔 제한 연령이 만 60세 이하입니다. 기타 자격 기준은 2018년 공고와 모두 같습니다. 최근 10년째 동두천 자원봉사센터장 채용 공고를 확인해봤습니다. 응시 제한 연령을 보니 2010년도엔 만 68세 이하, 2013년도엔 만 60세 이하 등 연령 기준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특정인을 뽑기 위한 꼼수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이 기간 임명된 센터장은 모두 공무원 출신입니다. 어쩌다 보니 공무원이 된 거지 이건 뭐 공무원이 와라 이런 건 아니에요. 민간인도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웬만한 민간인들은 좀 자격 기준이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채용된 센터장은 이사 16명을 본인 추천으로 앉힐 수 있고 이들과 함께 예산과 사업계획 등 센터 전반에 관한 사항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센터장 임명권을 가진 사람은 현직 동두천 시장인 이사장. 동두천 시의회는 센터 이사장을 민간인으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교무권자와 그다음에 정산하는 자와 그다음에 그것을 지도 감독하는 사람이 동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도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사실 이런 의문도 들고요. 지도 감독을 제대로 했더라면 이렇게 센터장을 고무줄 나이로 모집하는 이런 사례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최영덕 동두천시장은 센터장 채용 과정에 연령 제한을 둔 것은 잘못됐으나 특정인을 뽑으려는 꼼수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장직에서 물러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기가 1년 남았기 때문에 지속하고 다음 시장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시민과 함께 우리 이사장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그렇게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영덕 동두천시장은 시의회에서 통과된 자원봉사센터 직제 개편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는 상급 종합병원이 없어 큰 병이 생기면 서울 등 원거리로 가서 치료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3차 병원인 의정부 을지대 병원이 문을 열면서 경기 북부 주민들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정부 을지대 병원이 4년간의 공사 끝에 문을 열었습니다. 외래 환자 진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료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렇다 할 상급 종합병원이 없었던 경기 북부 주민들은 을지대 병원 개원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됐습니다. 멀리 안 가고 집에서 가까워서 좋고요. 새로 생긴 병원이라 깨끗하고 친절하고 모든 면이 다 좋습니다. 지하 5층, 지상 15층 규모의 을지대 병원은 병실만 902개로 경기 북부 최대 규모입니다. 당초 1234개 병상을 준비했지만 감염병 확산에 따라 환자 안전을 위해 5인실을 4인실로 변경해 병상 수를 줄였습니다. 진료 과목은 심혈관센터와 척추관절센터, 로봇수술센터와 뇌신경센터 등 8개 전문 진료센터를 비롯해 모두 31개 과가 운영됩니다.
의료진도 국내 최고 수준으로 구성했습니다. 기재, 암 등 중증 질환의 치료에 대해서 국내에 저명한 대표적인 의료진들을 모시고 최첨단 장비와 설비를 사용해서 최상의 진료를 함으로써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서 국민 건강의 증진에 기여할 것을. 특히 고도의 기술과 인력이 필요한 심장질환 치료 병원으로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미 개원 전 관상동맥 우회수를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경기 북부에서도 고난도 심장질환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심장 수술을 저희가 첫 번째 수술로 선택함으로써 우리 병원이 굉장히 중환과 그다음에 그 급성기 환자를 잘 치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정말 시스템적으로 딱 처음에 보여준 거죠. 응급 환자를 위한 신속한 진료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먼저 병원 옥상과 지상에 응급 헬기 이착륙장 2곳을 설치했습니다. 또 양방향 혈관 조형 장치가 설치된 하이브리드 수술실을 마련해 진단부터 수술까지 원스톱으로 응급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응급 질환에 대한 대처 능력 수준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환자의 어떤 후유증 부작용을 현격하게 줄이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병원 5층에는 치유 정원을 조성해 입원 환자들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으로 빠른 쾌유를 돕기로 했습니다. 외래 환자 진료를 시작한 을지대 병원은 다음 달 중순 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시작한 뒤 정식 개원식을 갖습니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경기 북부 지역, 의정부 을지대 병원이 개원하면서 의료 사각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기본 협약이 최근 성사됐습니다. 논의 단계부터 다양한 찬반 의견이 잇따랐는데요. 일단 첫걸음은 뗀 가운데 부천 도심 일대가 개발의 주요 핵심지가 되는 만큼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4일 부천시와 GS 컨소시엄이 부천 영상문화산단 복합개발 사업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GS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지 2년 만입니다. 상당히 생각보다 오랜 기간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부천시가 이런 세계적인 뉴 콘텐츠 허브로서 상동 영상문화단지 개발을 했고요. 사업 추진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시의회에서 2차례나 매각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지역민의 피로감이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7월 열린 주민공청회 당시에는 입주 예정 기업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기도 했고 우리나라에 좋은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 그런 융복합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내서 그걸 붙여야 됩니다. 시에서 1조 300억의 땅 10만 평을 파는 사업이 아니고 개발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와 함께 지역 이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우리 부천시 마지막 시 사유지 아니겠습니까? 물론 주택가는 필요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나머지 부분이 부천의 세수에 앞으로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가운데 지난해 말 사업 추진에 숨통이 튀었습니다. 시의회 문턱을 어렵사리 넘어서면서 실제 협약까지 체결된 겁니다. 드디어 영상문화단지의 협약식이 성사되면서 개발의 첫 발을 뗀 가운데 부천 상동 지역에는 기대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역 상인들은 상동 일대 상권 활성화 측면에서 개발에 뒤따르는 효과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동 입장에서는 사실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저는 상동에서 장사하는 입장이라서 그쪽에서 좀 뭔가 저희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좀 인프라가 좀 더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개발 자체에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주변 교통 혼잡 해결이나 탄탄한 기업 유치 등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득이 더 많지 실이 더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외곽 도로를 지하로 해가지고 교통난을 해소하는 것까지 대기업 차원에서 쭉쭉 밀고 나가서 이 사업이 완만하게 제 궤도에 오를 때까지. 앞으로 감정평가 절차와 토지 매매 계약을 거쳐 이르면 내년 공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규모만큼이나 지역 내 다양한 반대 의견이 잇따랐던 영상문화산단 개발. 추진 속도에 발맞춰 지역 상생을 이끌 방안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헬로비전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소개할 곳은 인천 계양산 전통시장입니다. 계양산 전통시장은 인근에 위치한 산과 지하철역 덕에 유동인구가 많고 최근에는 현대화 사업도 마쳤는데요. 1년 내내 활기가 넘치는 계양산 전통시장을 김진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부터 분주히 반죽을 손질하는 두 사람. 전통시장에서 18년째 빵집을 운영하는 김명덕 씨 부자입니다. 아들 김상우 씨가 아버지를 따라 매일 아침 빵을 만든 지도 어느덧 12년째입니다. 빵 냄새가 나서 시작하면 기분은 좋죠. 이제 좀 이따 2명 더 오는데 가족끼리 해서 12년 됐어요. 가족끼리 하니까 편하고 좀 재밌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씨 부자의 빵집이 있는 곳은 계양산 전통시장. 지난 1989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계양산 전통시장에는 현재 124개 점포가 매일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계양산 전통시장의 원래 이름은 병방시장. 4년 전 계양산 전통시장으로 이름을 바꾼 뒤에 지난 2019년에는 예산 46억 원을 들여 시설 현대화 사업을 마쳤습니다. 현대화 사업을 통해 시장 천정에는 지붕과 조명이 설치되고 점포 간판은 LED로 단장했습니다. 어머니 가게에서 일을 돕다 최근 바로 옆에 꽃집을 개업한 최혜진 씨 자매도 깔끔해진 시장 분위기에 맞게 점포를 꾸몄습니다. 젊은 취향으로 꾸며진 꽃집이 생기면서 계양산 전통시장의 분위기도 밝아졌습니다. 여기가 시장 자체에서 현대화 그거를 시작을 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꽃집을 여기를 하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많다가 저희가 이제 생화 위주로 좀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안 팔던 뭐 프리저보드나 드라이 플라워 이런 위주로 했는데 오히려 어르신들이 더 많이 찾게 됐고. 현대화 사업에 더해 1년 내내 활기찬 분위기도 계양산 전통시장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인근의 계양산과 인천 지하철 1호선인 임항역이 위치해 있어 시장에는 등산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1년 내내 유동인구가 많은 덕에 계양산 전통시장은 지난해 코로나로 인한 위기도 큰 피해 없이 넘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등산복 차림으로 산행을 많이 하세요. 이거 아케이트 공사 이후로 손님이 보통 25%에서 30% 정도 제 개인적으로는 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저희 시장은 별로 타격을 입은 것 같진 않습니다. 특히 저렴한 가격과 신선한 상품은 한 번 방문한 고객들이 계양산 전통시장을 계속 찾게 만듭니다. 부침개도 사러 오고 떡도 사러 오고 과일도 사러 오고 가격도 좋고 맛도 좋고. 다른 시장에 비해서 좀 물건이 좋고 저렴해요, 가격이 좀. 그리고 물건도 왜냐하면 신선한 걸 많이 좀 비치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 시장이. 타 시장보다 좀 싸다고 제가 자신합니다. 마트에 비하면 엄청 싸고. 지난해에는 인천관광공사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계양산 전통시장만의 특화 상품인 흑미 호두과자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시장 상인 5명이 모여 협동조합을 설립해 국산 농산물로 직접 호두과자를 만들고 판매 수익은 시장 운영비로 사용합니다. 흑미도 국산 흑미 100% 흑미를 넣고서나 하고요. 맛있다고 하시고 또 오시는 분은 계속 오시고. 손님들의 발걸음과 상인들의 목소리로 1년 내내 활기가 가득한 곳.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여기는 계양산 전통시장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저희 헬로티비 주말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